네, 국어 의문론 10주 3차시 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차시에는 PPT 자료 22쪽 반모음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모음화는 말 그대로 이제 그 평순 반모음화나 원순 반모음화가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용언 어간 말음이 이모음이거나 혹은 오모음 혹은 우모음이 모음어미를 만나게 되는 경우죠. 모음어미 앞에서 반모음으로 교체하는 현상을 반모음화라고 합니다. 반모음화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뭐 기호로는 뭐 요드 반모음화, W 반모음화 했는데 평순 반모음화와 원순 반모음화, 반모음이 두 개가 있으니까 당연히 반모음화의 유형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평순 반모음화의 경우는 용언어간 말음의 그 이모음이 어미의 두음, 즉 어미의 첫 소리죠. 어미 첫 소리의 앞에서 이제 반모음으로, 평순 반모음으로 교체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기어가 겨가 된다든지 이기어가 이겨가 되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는 그런 예들이죠. 평순 반모음화는 단음절 어간의 경우, 즉 기다와 같이 단음절 어간, 뭐 기다, 비다 뭐 이런 경우들이죠. 단음절 어간의 경우에는 수의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기어, 너 야 기어가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겨가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반면에 이기다와 같은 다음절 어간의 경우에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이기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죠. 모두 이겨라라고 해야 돼요. 참 신기하죠. 네, 음절의 그 숫자에 따라서, 음절수에 따라서도 동일한 음운 가정이 이렇게 적용 양상에서 필수적이냐 수의적이냐 차이를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표준어 규정에서는 이기어, 비비어, 흔들거리어를 인정해요. 표준어 규정에서는. 좀 억지스럽죠. 그래서 올바른 형태로 인정하고 있지만 현실 구어에서는 사실 아무도 이렇게 그 반모음화를 수행하지 않은 형태로 발화하는 경우는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순 반모음화, W 반모음화의 경우는 용언어간 말음의 오나 우가 어미의 첫소리, 어미 두음인 아와 앞에서 그 원순 반모음으로 교체하는 경우죠. 이거는 보다시피 어간모음이 오인 경우, 어간모음이 우인 경우, 그리고 어미의 첫 소리가 아인 경우, 어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모음 조화에 따라서 오와 아가 만나고 우와 어가 만나게 됩니다. 모음 조화에 따라서. 그래서 오와 우어의 형태를 각각 갖게 되죠. 그래서 얘들을 보면 두어 더, 그다음 가둬, 뭐 보아 봐, 돌바의 형태를 갖게 돼요. 원순 반모음화는 용언 어간의 음절수에 상관없이 모조리 다 수의적이에요. 또 신기하죠. 원순 반모음화는 단음절이냐 뭐 다음절이냐 이런 거 상관이 없습니다. 단 요거는 좀 재미있는데요. 용언 어간의 말음절 초성의 자음에 없는 경우. 자, 무슨 얘기냐? 오다. 얘는 뭐 단음절이니까 당연히 지금 초성의 자음이 없죠. 대우다. 말음에 초성이 없죠. 우로 끝났죠. 배우다, 비우다, 싸우다, 들이우다처럼 이런 아이들은 여러분들 오아라고 하는 경우 없죠. 오왔다, 왔다죠 그냥. 대우어, 안 되죠. 대워죠. 배우어, 아니죠. 배워죠. 이처럼 이들은 이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원순 반모음화가 적용됩니다. 굉장히 독특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왜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표준어에서는 물론 또 이 경우에도 앞에 나오는 평순 반모음화와 동일하게 대우어, 배우어, 비우어, 싸우어, 들이우어를 올바른 형태로 인정을 하고 있지만 역시 현실에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게 시험 문제로 나오면 이제 함정이 될 수 있겠죠.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앞서 배웠던 평순 반모음화의 그 예들에서 이 말음을 가진 단음절의 용언 어간의 경우, 모음 어미가 결합할 때 평순 반모음화가 아닌 반모음 삽입을 실현하는 경우도 수의적으로 등장을 하게 돼요. 이제 간단히 말하면 기어의 경우를 보면, 자, 기어로도 발음하고 겨로도 발음하고 사실은 기어로도 발음하죠. 이 두 번째 지금 이제 기어, 반모음이 삽입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어떤 음절 구조의 특성이나 음절 구조의 자연스러움을 배울 때 자음과 자음이 이제 자음군으로 뭉쳐오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류가 통과하지 않으니까 조음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당연히 자음군 단순화라든지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물론 성절상을 가지고 있는 모음들은 모음끼리 계속 연결이 되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가장 자연스러운 음절 구조는 자음, 모음, 자음, 모음, 자음, 모음이 연결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음과 모음이 연결되는 것도 이제 자연스럽다고 느끼지 않으니까 모음과 모음 사이에 자음적 속성을 개입시키는 것, 자음과 비슷한 속성을 개입시키는 것 중에 한 현상이 반모음을 삽입시키는 거예요. 반모음을 삽입시키는 건데, 여기서 기, 여 같은 경우는 그러한 이제 모음이 두 개가 연결이 되니까 평순 반모음을 삽입시킨 것이죠. 네, 그래서 어쨌든 삽입, 반모음을 첨가한 거죠. 기어의 경우 결과적으로 표기는 두 가지밖에 없고요. 발음이 세 가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표기가 현대 한국어의 맞춤법에서 이 경우에는 표기는 두 개예요. 기어 아니면 겨입니다. 그런데 발음은 기어도 되고 또 반모음이 첨가된 기여도 되고 겨도 되는 거죠. 여기서 잠깐 북한의 맞춤법을 살펴보면요. 북한은 우리랑은 달리 우리는 지금 기어를 표준 형태로 올바른 표기로 보고 있잖아요. 근데 기어, 비어, 시어, 피어 등을 올바르지 못한 표기로 처리하고 있고요. 반면에 기어, 비어, 시어, 피어 등을 올바른 표기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제 정해놓는 것이니까 이제 북한의 맞춤법은 우리랑은 좀 다르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지요. 네, 다음은 모음 탈락의 경우입니다. 모음 탈락의 경우인데,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학교문법에서도 배웠을 거예요. 이제 매개모음, 의의 탈락. 이제 매개모음, 의의 탈락은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앞에서도 배웠지만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다 라고 했을 때는 의로 시작하느냐 아니면 어화로 시작하느냐. 어화는 이제 모음조화. 그래서 의문론 논문들에서는 의계어미다. 매개모음 어미라는 뜻이에요. 아어계어미다. 뭐 아라어라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일단 매개모음 의의 탈락을 살펴보면, 매개모음 어미의 두음, 첫소리인 의가 모음이나 리을디에서 탈락하는 현상이다. 네, 그래서 가면, 또 우리 앞에서 그 개음절 구조의 그 유음 탈락 공부할 때 의시는 종교법 선어어미 시는 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았죠. 그래서 가시고, 그 다음에 폐음절 구조 할 때 가은, 간, 또 그 다음에 유음 리을 뒤에서는 놀면, 노시고, 논 이런 형태로 매개모음 의가 탈락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의가 이제 용어 자체가 매개모음 이러면 이게 탈락보다 삽입으로 보는 삽입사로 보는 그런 과거의 어떤 전통문법에서의 그런 입장들도 있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 의계 어미들을 의문론을 하는 사람들은 어미의 첫소리로 보고 탈락 현상으로 많이 보는데, 문법론 쪽에서는 조음소다, 그 다음에 삽입이 되는 삽입적인 그런 형태소, 그렇게 보는 경우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그 의문론적으로는 의가 어미의 첫소리에 있는 것으로 의문론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서 모음 뒤에서 탈락하고 유음 뒤에서 탈락을 한다라고 일반적으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법론에서 좀 다른 설명을 할 때는 이게 분야에 따라서 좀 다른 식으로 접근하고 있구나라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용언어감 말음 의의 탈락이 있습니다. 용언어감 말음인 의가 모음 어미 앞에서 탈락하는 현상이죠. 끄다가 꺼가 된다든지, 크다가 커, 치르어, 따라. 자, 따라는 우리 앞에서 봤었죠. 르로 끝나는 경우 끝에서 두 번째가 따아니까 이제 따라가 될 것이죠. 여기도 보다시피 기본적으로 이제 다 어간의 의가 탈락하는. 자, 그러니까 매개모음의 경우에는 어미의 첫소리가 탈락을 하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용언어감 말음 끄다, 크다 이런 경우에는 어간의 말음이 탈락하는
그러니까 둘 다 의의 탈락이지만 어간의 마름이 탈락하느냐, 어미의 첫소리가 초성이 탈락하느냐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네, 다음 페이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요거는 이제 그 탈락 현상으로 볼 수 있느냐, 단순한 표기의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탈락이다라고 해서, 얘들을 보면 돼요. 그러니까, 지어, 표기로는 당연히, 저가 되죠. 근데 실제 발음은 저예요. 쩌도 마찬가지고, 처도 마찬가지고, 뭐, 가져, 뭐, 가르쳐, 다쳐, 뭐, 붙여,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거는, 공시적으로 이탈락이라고 보려고 하는 이유는 표기와 발음의 불일치를 보이는 예다 보니까 이것을 의문규칙처럼 설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입장을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의문 과정이라고 보기는 앞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뭐 의탈락이라든지 이런 것과는 좀 차원이 달라요. 이거는 과거의 표기가 그대로 고정화되어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옳습니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생겼냐면 15세기에는 이들 파찰음들이 이제 표기 지읒, 치읒, 쌍지읒 이 파찰음들이 현대국어는 뭐죠? 경국의 파찰음이란 말이에요. 경국의 파찰음인데 15세기의 이들 파찰음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치조 파찰음이에요. 그러니까 경국이보다 좀 더 앞쪽에서 났어요. 여러분 지읒 소리, 이 지읒이라고 하는 문자의 기본자가 뭐예요? 시옷이잖아요. 시옷에 가획을 한 거죠. 시옷은 치조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냐? 세종이 파찰음, 이들 문자를 만들 때 파찰음은 현대 국어와 같은 경국의 위치가 아니라 치조 위치였던 거예요. 치조 위치였던 거죠. 그러니까 치조 위치니까 자 그러면 15세기에도 저란 말이에요. 근데 15세기에는 지읒이 치조음이죠. 뒤에 오는 게 여죠. 자, 여는 뭐예요? 평순 반몸이 선행하는 그 상향 이중 모음이잖아요. 평순 반몸은 경국의 위치라고 했죠. 자, 15세기의 지읒은 치조 위치. 그 다음에 뒤따르는 평순 반몸은 경국의 위치. 조음 위치 같아요, 달라요? 조음 위치가 달라요. 조음 위치가 다르니까 당연히 조음이 변별되고 구별된 거. 간단히 말하면 저 이렇게 발음을 하는 거예요. 쳐. 우리가 뭐 저스틴 비버 하듯이 이렇게 발음을 하는 거예요. 영어의 발음은 치조음이니까. 그 치조음이니까. 근데 현대 국어는 어떻게 됐죠? 이들 파찰음들이 모두 경국의 음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경국의 음 뒤에 경국의 위치에서 발음되는 평순 반몸이 와요. 똑같은 조음 위치죠. 여러분 같으면 두 번 발음하고 싶어요? 동일 조음 위치가 돼버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좀 어려운 말로 조음 위치가 동일해져서 중화가 일어나니까 변별되지 않아요. 변별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15세기에는 예를 들면 뭐 초와 초가 구별이 돼요. 치조음이니까 초는 둘 중에 어느 게 식초고 어느 게 촛불인지 모르겠는데 구별이 되는 거예요. 저와 저가 구별되고 젓가락이냐 필이냐 내가 어느 쪽인지 구별을 못해서 어찌되었건 간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말하자면 표기가 우리가 한글이 굉장히 훌륭한 문자라서 소리나는 대로 읽으면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형태음소적 원리를 갖고 있어서 형태소로 고정하는 표기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사실 일종의 그런 형태소로 고정하는 표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그 발음의 양상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공시적인 탈락의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 여러분들한테 국어사 시간에 배웠던 친구들은 환기를 할 수 있고 아직 국어사를 안 듣고 의문론을 만나는 친구들에게는 표기가 의문 현상 전체를 의문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아주 대표적인 그리고 일반인들이 지각하지 못해서 표기와 발음의 불일치를 잘 모르는 그런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그 다음 여기 아탈락과 어탈락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어음이 가에다가 이제 뭐 모음 조화에 따라서 아가에서 이제
동일 모음이니까 이제 하나가 탈락을 하게 되는 것이죠. 뒤에 이제 어가 오게 되면 당연히 음성 모음이 오게 되면 당연히 이제 또 탈락을 하게 되죠. 자, 이제 어간이 탈락하느냐, 어미가 탈락하느냐, 네, 이제 뭐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여기 뭐 여기 보면 맨 마지막에 배어 설레어 할 때 이제 어미가 탈락하는 걸로 보이니까 아마 어미의 첫 소리가 탈락하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은 표면형만 우리가 기저형과 표면형을 배웠잖아요. 기저형과 표면형을 배운 바에 의하면 어미가 떨어지는지 어간의 그 모음이 떨어지는지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의탈락에서 어간의 의탈락에서 크어가 커가 되잖아요. 그 유형을 본다면 가에서나 이런 것들 서어에서 어간의 아나 어가 탈락한다고 어간이 탈락한다고 볼 수 있는 입장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어 설레 이런 거를 보면 어미가 탈락하는 것 같지만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어간의 모음이 탈락하는지 동일 모음의 경우 아니면 어미의 모음이 탈락하는지를 정확하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른 의문 과정은 공시적 의문 과정은 끝나고요. 끝나고 그 변별적 자질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distinctive feature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분석 단위로서 가장 작은 단위는 음소였어요. 근데 좀 직설적으로 좀 단순하게 말하면 음소가 분자라면 변별적 자질은 원자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분석이 되는 단위다. 그럼 변별적 자질이 뭐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질의 개념과 이제 기능, 이제 아마 오늘 수업 시간에는 기능까지는 못 가고 개념을 한번 정리하는 정도인데요. 좀 낯선 개념이라서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분절음 우리가 알고 있는 자음과 모음 같은 분절음은 계기적으로 분석할 때 최소의 음운 단위예요. 여기서 계기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자, 개자는 이어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리니어하다, 선조적이다. 그러니까 선을 따라서 이어지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2차원적 공간에서 시간 단위 개념으로 그게 이제 자음 모음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간다 그럼 어떻게 돼요? 영국의 폐쇄음, 후설 저모음, 치조 비음, 그죠? 치조 폐쇄음, 후설 저모음 이렇게 선조적으로 계기적으로 한 소리 끝나면 그 다음 소리 나오고 이렇게 볼 때 각각 하나하나가 음운 단위가 되었었죠. 그런데 이것을 계기적 단위가 아니라 동시적 단위로 분석을 하면 음소보다 더 작은 성분들로 분석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예를 하나 들어서 음소, 양순 폐쇄음, 평음의 양순 폐쇄음을 한 예로 들어서 살펴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 평음의 양순 폐쇄음은 다음과 같은 성분들, 간단히 말하면 음성적 특징이죠. 음성적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첫째의 특징은 두 입술을 이용하죠. 자, 이것을 순음성이라고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 다음에 얘는 폐쇄음이니까 구강의 통로를 막게 되죠. 입술에서 막게 되죠. 어찌되었건 간에. 그래서 폐쇄성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얘는 분명히 폐쇄음이니까 비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목젖으로 비강의 통로를 막습니다. 비음이 아닌 구강성, 비음성이 아닌 구강성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평음이죠. 평음은 우리 긴장성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유성음화가 되는 소리라고 배웠었죠. 그래서 성대와 조음이치의 근육을 긴장시키지 않아요. 이것을 이완성이라고 합니다. 자, 순음성, 폐쇄성, 구강성 이런 것들이 동시에 구현돼서 얘들이 한꺼번에 그야말로 synchronized하게, 그러니까 여기서 용어가 synchronized예요. 동시에 synchronized 그 수영이 뭐예요? 동시에 모든 그 수영 선수들이 같은 동작을 하는 거잖아요. 간단히 말하면 이 평음의 양순 폐쇄음을 조음하기 위해서 이들 자질들이 순음성 작동하고 폐쇄성 작동하고 구강성 작동하고 이완성 작동하고가 아니라 이들 자질들이 음성적 특징이 동시에 구현되어야
계기적인 것이 아니라 구현돼 동시적으로 작동을 해야 이 음소가 실현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음소를 구현하기 위한 더 작은 성분들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distinctive feature, 이 음소를 구별할 수 있는, 변별할 수 있는 feature, 자질이다라고 해서 변별적 자질이라고 부릅니다. 용어도 낯설고 어렵죠.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평음의 양순 폐쇄음을 조음할 때 이상의 여러 가지 조음 동작들이 동시에 수행되는 거죠. 이러한 측면에서 모든 분절음들은 복합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 같은 평폐쇄음 부류인 이제 치조 폐쇄음하고 영국의 폐쇄음, 평음이지만 이들을 한번 비교를 해보죠. 여러분, 얘네는 그 양순 폐쇄음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조음 위치에서만 차이가 있죠. 조음 위치만 차이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 앞에서 네 가지의 속성들이 동시 구현됐을 때 평음의 양순 폐쇄음이 되었었죠. 그러면 얘는 치조 위치, 얘는 영국, 즉 1번의 속성. 그럼 얘는 뭐 치조성이가 영국의 성, 조음 위치에 그 자질만 차이가 나고 나머지 속성들은 공통되게 공유하고 있는 것이죠. 공유하는 자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비슷한 소리라고 느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지금 브드그랑 그다음에 영국의 비음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이런 자질이나 음성학적인 속성을 전혀 배우지 않고도 영국의 비음이 좀 더 다르다고 빼낼 수가 있어요. 용어, 그냥 그거는 공유 자질을 우리가 직관적으로 모국어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이죠. 네. 이러한 음성적인 특징을 최소의 의문론적 단위로 볼 때 이들을 변별적 자질이라고 불러요. 결과적으로 평음의 그 양순 폐쇄음은 순음성, 폐쇄성, 구강성, 이완성의 자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기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의 분절음을 자질로 나타낼 때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이제 평음의 양순 폐쇄음일 때 이 네 가지 자질로 이런 것을 기술할 때 이거를 용어로 자질명세라고 합니다. 마치 사람들한테 신상명세, 예를 들면 김경아, 서울여대 교수, 전공 국어의문론, 혈액형 B형, 신체치수 어쩌고저쩌고 이런 신상명세들이 있죠. 이런 것처럼 이 음소, 이 음운에 자질명세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질명세를 feature specification, 이 음소를 명세해서 다른 음소들과 변별, 구별해주는 property라고 하는 것이죠. 변별적 자질은. 네, 이해를 하겠습니까? 네.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음이다. 우리가 여태까지 음소 단위, 그러니까 음운이라고 했죠. 운소도 있으니까 음운 단위에서의 자음이라든지 이제 모음이라든지 마찰음이라든지 비음이라든지 불리는 이런 분절음들의 부류는 같은 자질을 가진 분절음의 집합으로 정의가 되는 거예요. 자음은 자음성을 가진 거겠죠. 모음, 모음성, 마찰음은 또 이제 나중에 그걸 다 구체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어떠한 공통된 자질을 가진 아이들끼리 묶어놓는 집합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방금 예를 통해서 배웠던 평음의 양순 폐쇄음, 평음의 치조 폐쇄음, 평음의 영국의 폐쇄음들, 얘들은 조음이치 자질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통된, 그쵸? 구강성이라든지 폐쇄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었죠? 이완성을 가지고 있죠. 공유하고 있죠. 그러면 이 아이들은 공통된 이 세 가지 자질을 공유한 분절음의 집합이 돼요. 이러한 집합, 즉 어떤 분절음 집합이 어떤 자질을 공유하고 있을 때 하나의 자연 부류다. 이제 natural class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자연 부류로 묶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부드그랑 시옷이 있다, 치조 마찰음이 있다 그러면 직관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건 알지만 이런 자질을 통해서 자질 명세를 확인해서 직관적으로 이러한 구별이 되는 데에 대한 분절음 차원이 아니라 분절음보다 더 작은 단위로 좀 더 뭐랄까요, 논리적인 description, linguistic description, 언어학적인 기술이 가능하게끔 하는 것이죠. 좀 더 이렇게 말하자면 과학적인 접근이 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변별적 자질의 이분법, 바이너리 시스템이라고 했어요. 이분법이라고 해도 되고 양분법이라고 해도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양순 비음이 있고 평매 양순 폐쇄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냥 딱 봐도 알아요. 얘네들은 이제 기류를 구강으로 내보내느냐, 그 다음에 비강으로 내보내느냐 구별되는 소리인데요. 조음이치는 동일하고요. 순음성은 공유했네요. 뭐 이런 느낌이 들 거예요. 그쵸? 자, 이런 경우에 앞서 제시한 자질들을 기준으로 이제 구강성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냥 양손 비음은 구강성이 없겠죠. 그럼 마이너스 구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양손 폐쇄음은 구강음이니까 플러스 구강성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또 비음을 기준으로 하면 이제 양순 비음은 플러스 비음성을 가지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평음의 양순 폐쇄음은 마이너스 비음성을 갖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겠죠. 사실 구강성과 비음성은 자질 명칭이 전혀 다릅니다. 정의하는 것으로 기류가 구강으로 나가느냐 비강으로 나가느냐. 그런데 중요한 건 목젖에 의해 구강 통로의 폐쇄 여부에 따른 양자택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변별적 자질이라고 하는 것은 음소들을 변별, 구별, 부류를 나누기 위한, 자연부류라는 얘기를 이미 앞에 했잖아요. 어떤 클래스를 나누기 위한 기준인 거예요. 간단한 예를 들면 지구상에 남자와 여자가 있죠. 자, 선생님을 플러스 여성성이라고 하건 마이너스 남성성이라고 하건 똑같죠. 근데 그때 남성성을 대표성으로 정할 것이냐 아니면 여성성을 대표성으로 정할 것이냐는 것은 내 마음이지. 난 여자니까 난 플러스 여성성을 양의 값으로 할 거야 라고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자질을 모두 사용한다는 거는 굉장히 비경제적이잖아요. 그쵸? 뭐 미음을, 이제 양손 비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구강성, 플러스 비음성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자질값을 설정하면 훨씬 더 언어학적 기술이 경제적으로 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비음성을 선택해서 플러스 비음성과 마이너스 비음성으로 의문론적 기술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극히 관습적이고 임의적인 것에 불과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 보이스 자질을 이제 써요. 보이스 리스를 쓰지 않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보이스가 철자가 좀 짧아서 쓰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플러스 보이스드,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보이스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네이저, 플러스 마이너스 비음성이에요. 그걸 사용하고 이건 굉장히 임의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처럼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자질값, feature value라고 해요. 이런 방식을 양분법 혹은 이분법이라고 해서 변별적 자질을 달리 말하면 그러니까 너무나 극명한 구분이 되는 것이죠. 양분자질 혹은 이분자질이라고 합니다. 이 바이너리 시스템 그리고 이 변별자질의 개념은 굉장히 의문론에서 이제 촘스키적 사고예요. 촘스키가 우리가 앞에서 그러니까 그 통사론에서의 어떤 synthetic structure라는 어떤 기조와 표면의 얘기를 한 걸 했잖아요. 그 얘기를 1968년에 Sound Pattern of English라고 하는 그런 이제 자신의 기저 표면의 개념을 의문론에도 적용을 한 그런 대작이 있습니다. 모리스 할레라고 하는 당시 대가인 의문론을 한 학자들과 의문론 학자와 함께 책을 썼는데 거기서 이런 변별적 자질을 통해서 음소 기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논리학에 대한 개념이 조금만 있다 하더라도 이런 양분법적인 양도논법의 오류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이분법적 사고, 양도논법의 오류는 뭐냐면 양분을 했을 때의 모순이요. 창가방패 얘기하죠. 바로 그런 어떤 양분법이 갖는, 그러니까 모든 음소들을 다 플러스 마이너스의 양가적인 개념으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요즘은 특히 변별적 자질 얘기가 90년대 중반 이후로 서구에서도 그렇고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원래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변별적 자질 얘기는 개론서에 들어서는 소개를 하고 있지만 학술적 논문에서는 잘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의미론 들을 친구들이 있는데 이런
음운론에서의 그런 변별적 자질의 양가적 개념들이 나중에 의미론에서 이제 개념들이 이런 언어학적인 기술, 이제 그 양분법적인 그 자질 개념을 이용하는 그런 시스템이 의미론에서 이제 좀 사용이 돼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뭐 플러스 마이너스 여성성이다, 뭐 정도성이다. 그래서 아마 그런 거 많이 뭐 선어말 어미라든지 뭐 예를 들면 뭐 get은 뭐 플러스 마이너스 추측이니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그래서 변별적 자질의 어떤 그런 기술 태도가 의미론에서도 조금 수용이 돼서 의미라고 하는 것을 뭐랄까 좀 더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기술하는 도구로 좀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네, 변별적 자질 이야기를 이제 다음 주에 좀 더 하게 될 것 같고요. 10주 3차 시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